아이들이 패턴이 있어요. 맞아요. 남편의 패턴도 있고 그러면 또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뭐 쓰나미가 몰려와도 맞아요. 우리가 대피만 잘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기업들도 외주에 맡기지 않습니까? 음. 내가 잘하는 건 내가 경영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 소싱. 네, 아웃소싱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청년들 제자들도 많다고 하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네. 요즘에 어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맞아요. 끝까지 있는 경우가 오히려 없는 더 거죠. 희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제자들도 좀 보셨어요? 이게 들어가셨다가 오래 못 있고 나오고. 굉장히 많죠. 아, 그렇군요. 저한테 이제 밤늦게 전화가 오는 아이들은 둘 중에 네네. 하나예요. 아, 실연을 당했거나 좀 현실적입니다. 네, 좋아요. 네. 실연을 당했거나 네네. 아니면 직업 문제예요. 아. 그리고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관계력이 떨어지니까 직장 네. 생활을 오랫동안 잘 못해요. 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지면 네네. 능력과 상관없이 다들 이제 직장을 빨리 관두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출연하신 김에 네. 그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는지 특히나 그 관계력 문제 되게 저도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관계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타인을 먼저 수용하려고 합니다. 네. 저 과장님이 왜 저러실까? 저 과장님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우리가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저 과장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장을 관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네. 하는데 네. 저는 그때 자신의 감정부터 수용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은 어떠니?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힘들었겠다. 와, 버티고 사느라고 너 너무 대단한데? 그러면 아이들이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지금 버티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자신의 감정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본인과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아. 네, 나 자신과 사이가 좋아지고 나와의 관계 맺음이 건강하게 이어져 가면 직장 상사분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오늘 저 얘기를 들어서 내가 몹시 기분이 나쁘구나.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막 흘려보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직장 상사가 몇 명 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한두 명 때문에 힘든 건데 그렇죠. 그 사람들의 패턴을 저는 분석하라고 해요. 행동 패턴, 생각하는 패턴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엄마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조언 같아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뭐 시어머니라든지.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마 코칭을 할 때 항상 한 2주에 걸쳐서 엄마의 멘탈 관리부터 제가 하거든요. 그러네요. 엄마의 멘탈이 단단해야지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 감정을 먼저 수용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패턴이 있어요. 맞아요. 남편의 패턴도 있고 그러면 또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뭐 쓰나미가 몰려와도 맞아요. 우리가 대피만 잘하면 되잖아요. 좀 그렇게 저는 좀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관계력의 본질이라고 하면 네.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렇죠. 그게 먼저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 저도 많이 나누었던 얘기인데 자신과 먼저 친해져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기 자신과.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코치로서 그동안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엄마들도 이 코칭을 자녀에게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자녀를 코칭할 때 자주 해야 할 말 혹은 이 말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코치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코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돕는 사람이에요. 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의 코치가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를 잘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선수를 잘 관찰을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은 내가 채워줘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엄마들이 엄마표로 뭔가를 하라고 할 때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엄마표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바다별 애드님이 알려주시는 그 책 리스트만 해도 맞아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그 책 리스트를 하나씩 보고 요즘 영상도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죠. 네, 큰아이 때는 우리가 테이프 돌렸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이거 테이프. 넣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QR코드로도 너무 잘 돼 있듯이
도움을 받을 도구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 도구네요. 그렇죠. 받아내는 채널 도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엄마가 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전에 그 마음가짐부터 나는 이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습을 엄마가 직접 코칭한다고 해도 우리는 도구가 있어요. 교과서라는 도구도 있고 네. 다양한 그 인터넷도 있고 이게 다양한 도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을지 도와주는 것. 그리고 저는 사교육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해드리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기업들도 외주에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건 내가 경영하고 엄마가 할 만한 거 하나 그렇죠. 정하고 나머지는 네, 다 외주 소싱. 네, 아웃소싱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엄마가 먼저 자신을 믿어야 돼요. 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믿음. 아이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좀 아이가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엄마가 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쵸. 그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좀 인정을 하신다면 아이에게 막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거짓말을 한 아이를 보고. 너 내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너 왜 그러니? 맞아요. 정답이에요. 엄마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면 나중에는 아이의 인격 모독까지 돼요. 그렇죠.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맞아요. 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엄마의 감정에 치우쳐서 던지는 말은 아이에게 독이 돼요. 네, 그래서 엄청 전 큰 독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독이.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는데 너 그렇게 해서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안 봐도 뻔하다. 네가 하는 게 뻔하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럴 땐 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엄마들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은 상하지만 하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라면 누구나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그렇죠. 같은데요. 엄마들은 거짓말을 네. 굉장히 잘해요. 맞아. 엄마들도 하시잖아. 네, 엄마들도 막 하잖아. 네, 없는 네. 애 막 끌어당겨가지고 맞아요. 옆집에 이 하는 거 나 봤어. 이렇게 없는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가끔 엄마들이. 아차 싶을 때도 있고. 맞아요. 잘못 나갔다가. 네. 그렇다면 본인도 거짓말을 하는데 인생 이상하게 살고 있나요? 거짓말 좀 해도 인생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아이한테 그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지에 대한 좀 그런 생각? 그거 좋은 인사이트신 것 이게 같아요. 관점 전환인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이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는 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핸드폰을 얼마 동안 좀 금지를 한다든지 네. 좀 아이와 얘기를 해서 엄마는 너의 이런 행동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벌칙을 좀 주고 싶어. 라고 해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면 외출금지령을 좀 많이 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의자도 있고. 맞아요. 네. 생각하는 의자도 네,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좀 당분간은 못하게 한다든지 좀 그런 페널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말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 네, 이 생각만 가지신다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딱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인격 모독. 그렇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네. 그런 말들은 하면 네. 안 되고 해주면 좋은 말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의 인정해주는 너의 말. 모습을 네. 나는 사랑한다. 맞아요. 그런 얘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좋은 육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이만님 작가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책육아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 책육아 그 용어가 언제부턴가 유행이 됐어요. 제가 언제부턴가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네네. 저희 때 피크였던 것 같아요. 약간 책육아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죠. 네, 굉장히 좀 유명한 이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좀 맹목적으로 그분을 따르기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만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엄마들이 책육아에 몰입을 해서 아이들은 좀 골고루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 정서 영역인데 그쵸, 그쵸. 엄마가 책만 읽어준 거죠.
밤새도록 책만 읽어주기도 하고 유치원 보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속 이제 책만 읽어줬던 아이들이 유사자폐에 걸린 사례를 제가 2건이나 본 거예요. 아, 실제로 보셨어요? 네, 진짜로 봤어요. 애가 저는 엄마표 영어 그 왜 잠수내처럼 해가지고 너무 네. 많이 막 영어만 해서 그쵸. 자폐 이런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좀 근데 책류가도 그래요? 그렇죠. 엄마들이 특히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좀 애가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집에서 계속 책만 읽어준 거죠. 그랬더니 애가 책 얘기만 해요, 진짜로. 하루 종일 웅얼웅얼 책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발 나도 좀 뛰어도 놀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책류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은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신저 역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화 소재.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렇죠. 소재인데. 저는 이제 아이가 워낙 예민했었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도 거부했었어요, 아이가. 그러셨구나. 그래서 할 얘기가 없었어요. 밥 먹자,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사실은 잘래, 밥 먹을래 이런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는 표지부터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우리 아이가 21개월에 한글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 애가 영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빨리 뗐는데? 네, 진짜로 말도 잘 못할 텐데 맞아요. 21개월이면 21개월에 아이가 한글을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그때 막 진짜. 뭔가를 했겠습니까? 책 엄청 쟁이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고백하자면 책을 네. 한 10권을 사봤어요, 제가 집에. 진짜요? 네, 책을 10권을 사봤고, 그리고 도서관도 엄청 많이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육아와 교육 관련된 서적을 제가 2,000권 넘는 책을 실제로 읽기도 했었고, 그러셨구나. 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애를 좀 잘 키워보고자. 근데 제가 21개월에 많으시죠, 그런 분들. 극단적인 생각을 한번 했었다고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울증 약간 그렇죠. 겪으셨을 그때 때. 그 이후로 저의 육아는 다 바뀐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고, 네, 이 아이가 사회 정서 영역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활 습관도 잘 길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학습만 그때 고집했던 저를 이제 반성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책류가는 아이들과 좀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맞아요. 네, 삶의 폭을 넓히고 경험의 그렇죠. 폭을 간접 경험의 맞습니다. 폭을 넓히고 예, 예. 엄마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소재로서 네네. 사용하면 이제 삶이 전반적으로 정서가 좀 네. 문제가 또 좀 해결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학습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그게 네. 엄마표 영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바다베레드님 영상을 네.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흘려들으면 되고, 그게 예전에 흘려듣기를 하면, 있잖아요, 우리 그거. 뭔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책도 딱 목록, 펼쳐놓고 리스트. 이렇게 네. 넘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연필 같은 거 하나 손에 들고 아이들이 맞아요. 그걸 가지고 흘려듣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저도 사실은 잠깐 했는데 애들이 거부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듣기를 했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엄마표 영어를 했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제가 된 거죠. 아, 그러시네요. 네,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얼마 전에 제 비즈니스 코치님을 네네. 만났는데 그 코치님 와이프가 러시아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좀 쉬운 영어를 좀 구사를 하긴 하셨는데 네네.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막 웃고 있더라고요. 웃고 아. 막 이렇게 알아듣고 있더라는 막 거죠. 들려. 네, 그래서 말하는 저희 게. 코치님이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영어 못한다며? 이게 엄마표 영어의 혜택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좀 될 정도로 제가 되어 엄마도 있더라고요. 성장이 되셨군요. 그 예.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또 책만 많이 본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렇죠. 네. 솔직히 말을 하면 책만 많이 본다고 해서 물론 도움은 되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정답을 찾는 독서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답을 찾는 독서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엄마가 방법을 좀 알고 다양하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도 입시 영어용이 좀 따로 맞아요.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5가지 영역을 찍을 수 있는. 네, 5가지 영역을 골고루 네. 공부를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입시에 유리하듯이 이 2가지를 엄마들이 좀 혼돈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굉장히 단단하죠. 학습력. 심지가 굳다고 할까? 그렇죠. 심지도 네. 굳고 사실은 결국은 이렇게 문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방법만 조금 안다면, 공부하는 방법만 조금 여기에 얹어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더라고요. 네. 중등 이제 레벨 테스트, 중학교 수준으로 나와서 정말 학원을 안 다닌 아이가 많느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또 한 받았죠. 분의 구독자 후기까지 만들어주신 네. 셈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고, 큰아이는 왜 제가 실패를 했었냐면, 네. 유치원에서 영어를 너무 강압적으로 암기를 시켰어요. 그런 경우 또 네, 저도 채널에서 가끔 영어 유치원이 드렸었잖아요. 아니었어요. 몬테소리 맞아요. 유치원이었는데, 일반 유치원이었는데 네, 너무 강압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많더라고요. 아이가 저랑 즐겁게 영어 책을 읽던 아이가 영어를 단 한마디도 헬로우도 못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3년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네. 이제 1학년 때 이제 좋아하는 친구 따라서 이제 학원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학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를 보낸 거죠. 아.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지금도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나이는.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 트라우마가 되게 상당히 맞아요. 오래 가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일찍 이렇게 편안한 육아의 테두리 안에 있는 네. 엄마표 영어나 엄마표 그렇죠. 책육아라면 네. 이건 참 좋은 거다라는 맞아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외주 소싱. 네, 아웃소싱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